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3회에서 복원된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제1과목의 식품위생학에서 풀어보실 것은 6번 문제인데요. 아크릴아마이드에 관해서 묻는 문제이고요. 아크릴아마이드의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물성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처음 보고된 것은 2002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탄수화물 성분이 많고 그리고 단백질 함량은 낮은 식물성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이 되었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8번 문제로 가볼까요? 빵, 치즈, 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존료. 보존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빵이나 치즈, 잼에서 사용하는 보존료는 소듐 프로피오닉 애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또 얘기를 하면 프로피온산, 나트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더 추가해서 얘기를 하면 벤조익 애시드는 우리가 안식 향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보존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베이트, 포타슘 솔베이트 같은 경우는 소부산 칼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보존료에 속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솔비톨 같은 경우는 감미료 쪽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료 중에서도 빵에 이용을 하는 것은 프로피온산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으로 가서요. 인수공통감염병과 거리가 먼 것은인데요. 보시면 결핵, 탄접, 휴열 전부 다 인수공통감염병이지만 이질은 세균성 이질과 아메바성 이질로 나뉘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경구 감염병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14번으로 가볼까요?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을 묻고 있고요. 여기서 채소로부터 감염되는 기생충은 해충이 되겠죠. 폐업충 같은 경우는 제1중간숙주가 다슬기고 그리고 제2중간숙주가 가재나 게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무고족충 같은 경우는 쇠고기, 그래서 이 무고족충 같은 경우는 쇠고기 충충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천모충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 다음 문제는요. 1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식품조사 처리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이 식품조사 처리 같은 경우는 맞는 설명은 막점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3번이 틀렸죠. 바이러스는 해충에 비해서 감수성이 커서 민감하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바이러스가 가장 식품조사에서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조사 시 감수성은 곤충이 가장 감수성이 크고 민감하고요. 그 다음에 무포자 형성균, 그 다음에 포자 형성균, 그 다음에 포자, 그 다음에 바이러스 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곤충이 가장 감수성이 크고 바이러스 쪽으로 갈수록 감수성이 낮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요. 우리 2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번에 보시면 훈연 제품이나 아니면 숯불에 구운 고기에서 검출되는 다환성 방향족 탄화수소인 것은 벤조피렌입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니트로사민 같은 경우는요. 아멘유가 산성 조건에서 아질산염과 반응하면 산염, 어디서요? 산성 조건에서 반응하면 생성되는 것이고요.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는 아스퍼길러스 플라부스가 만들어내는 곰팡이 독소를 얘기를 하고요.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내분비계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22번으로 가볼까요? 단순 다당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답은 4번의 펙틴이죠. 펙틴의 경우 단순 다당류로 구분을 먼저를 하면 구성 다당류 종류에 따라서 단순 다당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단순 다당류는 한 가지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복합 다당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 다당류는 한 가지 다당류가 아니라 한 가지 단당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의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 펙틴의 경우에는 복합 다당류에 속하게 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33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밀 단백질인 글루텐의 구성 성분을 묻고 있고요. 글루텐의 구성 성분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죠.
글리아딘의 경우에는 점성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하고요. 점성. 글루테닌의 경우에는 탄성을 얘기를 합니다. 점성을 나타내는 글리아딘과 탄성을 나타내는 글루테닌이 물을 가해서 반죽을 하게 되면 서로 결합을 하게 되고 망상구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 망상구조가 뭐냐 하면 글루텐이죠. 그래서 이 글루텐의 경우에는 점성과 탄성을 다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 3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떫은 맛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 여기서 떫은 맛을 나타내는 것은 탄닌이 되겠죠. 알리신 같은 경우는요, 마늘에게 있는 매운맛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카페인 같은 경우는 커피에 있는 쓴맛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트리메틸아민 같은 경우는 해산어류에서 비린내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40번으로 가볼까요? 부재탄소가 4개 존재하는 글루코스에서 가능한 입체 이성질체 수. 입체 이성질체의 수는 2의 부재탄소 수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2의 4승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5번에 보시면 마요네즈 제조할 때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난황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죠. 유화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가지 물질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난황의 레시틴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46번으로 가볼까요? 식초 제조에 관여하는 반응을 묻고 있습니다. 초산균은 식초라고 하는 것은 에탄올을 산화 발효해서 초산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에탄올 산화 발효 해서 초산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탄올의 산화 발효해서 초산을 생성하는 3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47번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지방률이 3.5%인 원유 2000kg에 지방률이 0.1%인 탈지류 일정량을 첨가를 해서 지방률 2.5%인 표준화 우유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지방률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지방양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0kg에 들어있는 2000공항서부터 되네요. 2000kg에 들어있는 지방률 3.5%인 것과 플러스 그리고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의 지방률은 0.1%인 것과 더하고 나서 보니까 지방률이 2000 플러스 양 얼마를 하니 지방률은 2.5%인 것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해설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거 외에도 또 계산을 하려고 하면 3.5%인 것을 2.5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썼는 게 0.1인 것을 썼거든요.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계산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각선으로 계산을 하면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무조건 빼시면 됩니다. 2.4 여기도 대각선으로 계산을 하시면 1.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서 보실 때는 가로로 보게 됩니다. 가로로 보게 되면 3.5%인 원유를 2.4만큼 넣고 지방률이 0.1%인 탈지율을 1.0만큼을 넣으면 지방률 2.5%인 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2.4 대 1.0은 2000 대 X라고 해서 계산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833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편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5번에 보시면 사후 강직 현상에 대한 것인데요. 사후 강직이 되면 가축을 도살을 하게 되면 우선 호흡작용이 정지가 되고 호흡 정지가 된다는 것은 호기적 해당 과정이 역시 정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글리코겐은 분해가 되는데 분해가 되어서 ATP로 가는 것이 아니라 ATP는 줄어들고 젖산으로 분해가 되고요. 왜냐하면 현기장 해당 과정으로 되니까요. 젖산이 분해되고 그로 인해서 산성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젖산이 생성이 되고 산성 상태가 되고 ATP 함량은 감소하고 글리코겐 함량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맞는 것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로 가서요. 우리는 60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0번 윈터리제이션
관한 설명인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탈납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유지가 저온에서 굳어져서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체 지방을 석출, 분리해내는 과정입니다. 바삭바삭한 성질을 부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다음은 63번으로 가볼까요? 63번을 보시면 계산하는 거는 쉽게 나왔는데 문제는 시료 1g에 존재하는 세균수를 식품 공전에 의거해서 측정을 해보라는 거죠. 식품 공전에 보시면요. 숫자는 높은 단위부터 3단계에서 반올림하고 그리고 유효 숫자는 2단계로 끊어서 그 이하는 0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냥 237에 만배 희석했으므로 10의 4승이 될 텐데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2.37 곱하기 10의 6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3단계는 반올림을 하고 반올림하면 24, 240이 되는 것이고요. 유효 숫자는 2단계로 하는 것이니까 2.4, 그러니까 2단계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우리 6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5번에 보시면요. 진핵세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요. 진핵세포의 경우에는 염색체 구조의 히스톤과 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진핵세포에 대한 설명이 맞으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포를 구분을 할 적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구분을 하고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핵막의 유무죠.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고요.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호흡기관으로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호흡기관으로는 메소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차이고 그 외의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9번으로 가볼까요? 69번에 보시면 하면 발효 맥주 효모를 찾으라는 것인데요. 하면 발효는 이거죠. 사카로마이세스 칼스코제네시스라고 하는 것이 하면 발효 맥주고요. 그러면 보기 중에 상면 발효 맥주 효모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레비시에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에는 빵 효모로도 이용을 할 수 있죠. 다음 문제로 우리는 7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72번에 보시면요. 곰팡이 독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곰팡이 독소 아닌 것은 3번이죠. 엔테로톡신 같은 경우는 장독소라고 해서 황세포도상 구균이 만들어내는 독소가 됩니다. 세균성 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76번으로 가볼까요? 유성포자가 아닌 것을 묻고 있습니다. 포자를 구분을 하면요. 유성포자가 있고 유성포자 그리고 무성포자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유성포자의 경우에는 접합포자, 담자포자, 다낭포자 그 외에는 난포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성포자에는 무엇이냐면 다시 구분을 하면 내생포자와 외생포자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내생포자에는 포자낭포자, 유주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유주자. 그리고 외생포자에는 분생포자, 호막포자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막포자는 유성포자 아니고 무성포자에 들어가게 되죠. 다음은 8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호기적 발효에 의하여 생산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고요. 호기적 발효에 의해서 생산되는 것은 구연산이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혐기적 발효에 의한 것. 다음으로 82번에 가셔서요. 세균세포벽의 성분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펩티도 글리칸층이 그 성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균의 경우에는 그람 염색을 하게 되는데 그람 염색을 했을 때 그람 양성인 것과 그람 음성인 것으로 구분이 되죠. 그것을 펩티도글리칸으로 얘기를 하면 그람 양성 같은 경우는 두꺼운 펩티도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람 음성은 좀 얇은 펩티도글리칸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염색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음 문제는 92번으로 가볼까요? 92번에 보시면 퓨린 연기를 묻고 있습니다. 퓨린 연기에는요, 거기에 있는 아데닌이 있고요. 아데닌 외에는 구아닌이 있고, 그 다음에 피리미딘 연기라고 있거든요. 연기를 구분하면 퓨린 연기와 피리미딘 연기가 있는데, 피리미딘 연기에는 시토신, 사이토신, 그 다음에 우라실, 그 다음에 티민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퓨린 연기는 1번. 다음으로는 9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98번으로 가시면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98번의 경우에는 A와 T, 그리고 G와 C가 상보적 결합을 한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DNA를 분석했는데 GC 함량이 각각 70과 54였는데요. A의 경우에는 GC가 70, 그러면 나머지 AT가 30%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얘네들은 또 서로 상보적 결합을 하므로 G는 반인 35%, C도 반인 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경우에는 역시 반인 15%, 그리고 T도 역시 반인 15%가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미생물 B도 해보면요. GC가 54%고 그러면 AT가 나머지 46%인 것을 의미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G의 경우에는 반토막인 27%가 되고요. C의 경우도 반토막으로 하면 27%, 그리고 A의 경우에는 반토막인 23%, 그 다음에 T도 반토막인 23%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99번을 한번 봐볼까요? 설탕을 기지로 해서 덱스트란을 생성하는 것, 미생물을 찾으라는 것인데요. 이 미생물은 류코노스토 멘센테로이데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를 한번 보시면요. 스테토코커스 크레모리스 같은 경우는 치즈 스타터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코스 같은 경우는 유당으로부터 젖산을 생성함으로 젖산 제조에 많이 이용하는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